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해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정리하는 마지막 유튜브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큰 지진에 예상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도 어떤 영향권에 들어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1995년 한신 대지진,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노토 대지진, 이 지진은 그래도 적은 거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큰 지진이 올 거다. 이래서 지진에 대해서 공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지진은 진도 9. 그러니까 진도 7보다는 8이 30배 많고 8보다는 진도 9가 30배 많다 그랬죠. 이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 바로 지진이 뭐냐? 그것도 30년 이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모든 지진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예상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뭐냐? 아마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거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동경에서 나고야 사이에 있는 도카이 지진. 이름을 미리 붙여놨죠. 그 다음에 나고야에서 오사카 사이에 있는 도난카이 지진. 그리고 오사카 밑에 시코쿠 지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난카이 지진. 이 세 가지 지진 중에 하나가 아마 셋 중에 또 뭐 두 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30년 내에 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을 이렇게 쭉 보시면 뭐 한신, 니가다, 도토리, 후쿠오카, 히로시마, 구마모토, 노토 다 지진이 있는데 동부 지역이 주로 많았지만 서부 지역도 눈에 띕니다. 우리는 관심이 동부 지역 지진보다 서부 지역 지진이죠. 니가타, 2000년에 니가타, 그리고 2004년에 도토리, 그리고 이번에 노토반도. 이렇게 벌써 지진 7.0 중에서 지금 몇 개가 지금 서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죠. 일본의 지각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루고리 하면 태평양 연안에 미국 캘리포니아 근방, 또 중남미 이쪽, 칠레 이쪽, 그리고 또 일본 하면서 이렇게 호주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게 부루고리인데, 그 부루고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왜 위험하냐? 지각판이 4개가 충돌하는 지역이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이 왜 지각판이 4개가 충돌을 하느냐? 유라시아판,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있는 유라시아판,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판,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있는 북아메리칸판, 그리고 일본 동경 밑으로 있는 필리핀판, 이 4개가 일본 열도에서 바로 충돌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 태평양판이 북미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게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리고 동일본 그쪽에서, 센다이 그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태평양판이 자꾸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부, 서부로 나눠서 상세히 살펴보면 단연 동부 지방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서부 지역도 이게 서서히 많아진다. 이걸 한눈에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토반도가 7.6 지진이었는데, 노토반도에서 7.6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2022년 6월 달에 6강이 노토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또 진도 6이 노토반도에서 일어났고, 이번에 2년에 3번에 걸쳐서 지금 노토반도에서 진도 6 이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루고리가 일본 동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진을 나무위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지진 발생을 최근에 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에 경주에서 규모 5.8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포항에서 5.4,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포항에서 규모 4.6, 그리고 나머지 뭐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또 충청도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일어난 건 조그마한 거는 뭐 제외하고 벌써 이 5.0
이상 정도 되는 지진만 해서 최근 10년에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지진에 대비해서 제대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아파트, 과연 이 지진에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있는가? 제가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큰 지진을 한번 당하고 나서 밧줄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조롱거리도 됐습니다. 그 밧줄을 가지고 내려올 거냐? 그게 아닙니다. 밧줄을 사면 그 밧줄을 타고 바로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밧줄을 타고 그 밑에 동 가서 다시 이제 우리 집이 연기에 자욱하거나 또 어떻게 이제 내려와야 될 때 도저히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밧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안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런 재난 관리 대책이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바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재난 관리 체계의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 1차적인 모든 게 지방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지방자치단체에다 특징을 줬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이 해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륙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심이 밀접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노도 반도 같이 과소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체육관, 또 인력 구조, 또 보란티아 시스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확대돼 가지고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을 때 이제 중앙에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일본과 비해서 우리의 대응 자세를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되는 거는 지역별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제 무슨 자연재해가 조금 크다면 중앙에서 모든 걸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방제 대책에 각별히 관심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인력, 조직, 자원, 물류 체계 등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조직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량을 집중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대응 능력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재해가 났을 때 그 자연재해에서 이재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오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노하우를 쭉 정리를 해서 다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드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 강화와 함께 우리가 재난 대응 체질을 강화하는 게, 이게 이제 연구하고 발전하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사례가 있을 때, 이번 노토바토 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이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우리 방제 시스템의 직원들이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우리에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일 방제 대책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행정기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방제대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그 계획 입안 단계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자치단체 입안 단계에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난 대응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재난 방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입니다. 그 예방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재난에 절도 있는 질서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났을 때 과연 우리가 질서 있게 대응을 했는가, 우선 거기서 살펴보고, 또 하나는 누군가 어떤 절도 있는 그런 질서의식을 앞에서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 비행기 같으면은 승무원, 대피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의 말을 듣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민과 관이 종합적으로 팀워크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일본에서는 보란티아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보란티아 시스템과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합일점입니다.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게 일본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거. 특히 이번에 NHK에서는 특집 기사로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노도반도 지방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들을 합일점으로 해나간다. 과연 우리나라 KBS가 NHK 같이 이렇게 국민적인 합일점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노도반도 사례를 들어서 자연재해 대응책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이걸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4번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